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다시피 지금 AI로 인해서 대졸 취업 시장이 좀 빠르게 붕괴되는 게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저성장 그리고 저출산 이런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대졸 단계에 있는 20대 분들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혼란에 2025년에 대한민국에 계시는 20대는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지금 대학과 사회생활 사이에 계시는 20대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주도 벤처 엑셀러레이터 Y벤처스를 만들고 운영하신 백보전님을 모셨고요. 네, 보성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보성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의 본업은 이제 주주라는 법인 운영관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코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CEO 스태프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연세대학교 학생 주도 엑셀러레이터라는 Y벤처스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세대학교에서 초기 창업팀들이 있을 경우에 그 팀을 최대한 이제 좀 벤처 생태계에 접근을 좀 원활하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잘 쓰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 또한 뭐 컨설팅이나 투자은행 이런 거를 생각했어서 뭐 엑셀이랑 뭐 PPT 많이 쓰는 사람에 좀 속했었는데 1년 전부터 좀 벤처 생태계에 좀 푹 빠지면서 좀 제 자신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보고 말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성님, 죄송하지만 시작하시기 전에 몇 살이신가요? 저 만 25, 네, 00년생입니다. 딱 20대 정중한.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네. 사실 99년생이랑 00년생도 뭔가 되게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 2000 밀레니얼 아예 넘어가는 시기이니까 저희가 진짜 모르는 그런 어떤 네. 새로운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0이면 저희는 그래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죠. 네, 네. 그렇죠.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은 지금 대졸 신입에 제일 가까운 나이에 계시는 입장에서 이 취업 시장이 축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체감이 되시나요? 네, 일단 비교군을 좀 가져와 보자면 뭐 적어도 한 제가 입학할 당시 2018년, 19년도만 해도 그래서 선배님들 좀 취업하시는 얘기 들으면 뭐 두 개, 세 개 정도의 기업에 붙고 그중에서 한 곳 정도 골라가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뭐 저희 학교가 그래도 좀 취업을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붙을까 말까 하는 느낌입니다. 거의 대학 입시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관찰은 전환형이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을 시켜보고 괜찮으면 데려오고 싶다라는 기조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그래도 주변을 보면은 어떻게든 직장을 찾아 나가기는 하시지만 회사 단위로는 확실히 좀 덜 뽑으려는 움직임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뽑을지 말지를 항상 좀 이제 회사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고 싶다 약간 이런 형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딱 17, 18년도 정도의 채용이 되던 음. 나이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 딱 전환되고 있었던 게, 원래 공채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수시 채용 위주로 좀 전환이 많이 되고 있었고, 그게 좀 더 안 좋아지면서 경제도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좀 축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약간 AI가 방점을 딱 찍으면서 신입들을 진짜로 안 뽑아도 되지 않아? 라는 어젠다가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확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분들이 진짜 어렵다,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보성님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는 20대들은 주로 어떤 커리어 진로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일단 직장의 스탠스는 뭐 제가 일단 직장에 있다 보니까 좀 체감하는 게, 우리나라는 사람을 잘 이제 내보내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좀 안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확실히 있어서 좀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의 취업을 좀 덜 하려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저성장이라는 키워드랑 맞물리니까
20대 분들은 다 하방에 대한 중시를 엄청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부터 좀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뭐 전문직을 가기 위해서 뭐 리트를 많이 본다던가 혹은 뭐 CPA를 많이 본다던가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고요. 예전보다도 계속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 시장이 어려운데도 대기업 혹은 뭐 네카라쿠베, 에토스 이런 곳 한 번만 뚫으면 또 그 뒤에는 이직을 잘 하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연봉에 대한 하방을 좀 지키고자 뭐 컨설팅이나 IB를 엄청 많이 가고자는 하시는데 또 그 풀이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N수를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고 조금 수준을 낮춰서 아래로 가느냐 보다는 오히려 더 좀 상위 직업에 대한 열망이 좀 높아졌고 그 하방에 대한 중시가 좀 압도적으로 큰 그런 계속 그 증가세를 보이는 느낌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전문직은 원래도 경쟁률이 높긴 했는데 그럼 지금 체감상 경쟁률은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뭐 정확하게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보통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를 좀 많이 관찰을 했었는데 특히나 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 고등학교들 출신 분들은 20대 후반까지 취업하는 분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그한 5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그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다 고시원에 앉아 있다고 이거 좋은 현상 아닌 것 같다고 이런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뭔가 다 준비되고 시험 통과하고 전문직 타이틀을 얻고 그제서야 이제 뭔가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센 거라는 거네요. 네네. 그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는 게 어쨌든 AI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수록 전문직에 대해서 더 좀 거부감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좀 뭐 회계 업무 아니면은 뭐 법률 문서 뭐 검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자동화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전문직을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뭐 지금 다 라이센스 갖고 있다 해서 그걸로 평생 살고 먹지 못한다는 거를 좀 체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전문직 이퀄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격증 하나쯤 따는 거 뭐 어때? 를 AI를 더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성님은 좀 다른 분이다. 보성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 재밌었던 게 회계사도 그렇고 지금 AI가 대체할 영역이 이제 전문직 영역까지 많이 침범을 하고 있는데 보성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래도 이 자격증, 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가 덜 될 것 같다, 뭐 최대한 늦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는 대체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양극화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다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CPA에서 대체 안 되는 곳들은 진짜 공장 가서 일일이 세봐야 되는 뭐 감사, 뭐 법률 쪽에서 대체가 안 될 것들은 사람의 감정을 매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섹터들이 좀 살아남는 것뿐이지, 이 자격증 자체는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겠다라고 느껴지는 분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성님의 성향이 좀 드러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AI에 좀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영상에서 대학생들이 AI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나쁘게 말하면 꼰대 같은 그런 의견은 AI 때문에 대학생들 멍청해지고 있다. 뭐 이런 지표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봤을 때 이 AI 리터러시라고 하죠. AI를 쓸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약간 나뉘는데요. 뭐 이제 검색과 분석 이런
좀 캐주얼한 그런 용도로서는 확실히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주변에서도 뭐 구글, 네이버 안 쓰고 퍼플렉시티 쓰는 친구들을 좀 흔히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리터러시는 확실히 높다고 느껴지고 뭐 프롬프팅도 당연히 뭔가 많이 해볼수록 는다고 그런 걸 많이 해보니까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 검색 엔진으로서의 AI가 아닌 다른 영역의 AI 툴들에 대해서는 약간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PPT를 뭐 캔바나 감마나 이렇게 AI 툴 좀 많이 좀 AI 기능을 많이 추가한 곳들을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제이피어나 엠파렌 이런 거는 AI 툴도 아닌 자동화 툴인데 그런 것도 뭔가 잘 접근을 못하는 것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검색 작업에는 AI 리터러시가 엄청 높아서 뭐 만약에 실무로 도입한다면 뭐 리서치 같은 거에서는 엄청 빛을 발할 것 같아요, 20대 분들이. 근데 그 이상이면은 뭔가 현업에서 이미 뭔가 실무를 편하게 하고 싶어서 도입했던 AI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음. 음, 그 AI 네이티브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 NFL 라이브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AI 네이티브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다른데 사실 검색이나 좀 캐주얼한 어떤 사용성의 입장에서는 AI 네이티브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막상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던가 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서는 또 딱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20대 분들을 관찰했을 때 이야기라는 거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저는 지금 대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저희 직장은 그래도 좀 B2B 사스를 하는 곳이니까 저희 실무직 분들이랑도 만나고 하는데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GPT와 퍼플렉시티와 뭐 그런 뭐 챗봇을 잘 쓰고 여기 현업분들은 뭐 제이피어나 뭐 네, 뭐 메이크나 이런 툴들을 더 잘 쓰시고 그게 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음. 음, 그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20대 분들한테 그냥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아야 한다라면은 사실 실제로 뽑지 않을 이유들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대 분들은 AI 리터러시가 높으니까 오히려 3, 40대가 못 푸는 문제들을 AI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조금 더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나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분들이 직장에 더 많아져서 그분들한테 AI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직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바가 그렇다고 해서 낮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면접에서 그 친구의 AI 리터러시를 검증하는 그 중요성이 막 엄청 높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저희 저번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학업 성취도 관련돼서 네. AI 때문에 과제는 100점 맞는데 시험은 빵점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평가 체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포인트는 채용에 대해서도 약간 비슷할 수 있다. 채용도 이 사람의 역량을 조금 다시 재정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대학생 수준으로 갔을 때, 연세대학교도 과제를 이제 보통 검수를 할 때, 보통은 그 표절률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AI를 활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이제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때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저희 커뮤니티 앱에서 엄청 좀 화제였는데, 약간 학교에서 AI를 안 쓰게 권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직장에 가서 AI 잘 쓴다고 잘 말할 수 있겠느냐 좀 이런 클레임들이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기관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약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세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20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뭐 AI를 써서 더 좋은 작업물을 내는 그런 사례들을 가져오면 뭐 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조금 큰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 정리해보면은 AI 때문에 20대들의 취업문이 닫히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AI는 20대들의 좀 비대칭적인 무기로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보성님이 보시기에 20대들한테 AI는 위기라고 정의하시나요? 기회라고 정의하시나요? 음,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긴 해서 그래도 그냥 20대 평균으로 두고 보면 저는 약간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0대 때부터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듯이 AI를 잘 썼으면 정말 그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 사실 AI가 익숙해진 거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관성의 AI를 도입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흔히 말해서 그 과제 100점 맞기 위함의 용도 이상으로 테스트에서 음. 100점 맞기 위한 노력을 좀 들이는 습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본인이 그 버블 안에서 좀 빠져나와야 하는 그 노력이 엄청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좀 위기라고 느껴지고, 하지만 이거를 좀 잘 포착한 분들한테는 진짜로 그냥 몇십억짜리 인재가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게 정리해 보면은 좀 끼인 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10대가 차라리 뭐 30대 이상의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뾰족함을 가져가기 좀 더 쉬운 세대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찔리네요, 저희가. 아, 네, 죄송합니다. 그 보성님은 개인적으로 해외 쪽에서 친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대가 AI를 받아들이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해외랑 비교하면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음, 영미권인 곳이랑 아닌 곳이 좀 차이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은 애초에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막 이런 기업이 뭐 이런 서비스가 이런 뉴스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AI 툴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걸 시도해보고자 하는 진입 장벽도 좀 높지 않아서 조금 더 잘 써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제가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을 때 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거는 정보의 전파 속도 차이가 좀 있어서 해외는 좀 그래도 잘 따라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20대들을 향한 약간 일침 같은 걸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뭐랄까 막 왜 우리나라 이거밖에 못하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아쉽다인 부분이 그냥 정보를 더 잘, 정보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 모든 거를 다 잡아먹고 똑똑해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느껴서인 것 같아요. 음.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도 항상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런 툴들을 좀 유료 것들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전파를 해보려 한다던가 좀 그렇게 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영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에 막 엄청 유명한 뭐 레니스 뉴스레터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 연간 구독 200불만 내면 한 만 불어치의 뭐 AI 툴들을 다 프로 버전을 공짜로 쓸 수 있다 막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만 있으면 그거 갖고 놀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포텐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보기에 그 제미나이도 대학생들한테는 프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돈 내고 쓰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대학생분들이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사실 학생 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AI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들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보성님은 지금 학생주도 엑셀러레이터 Y벤처스 운영하시면서 주변에 사실은 앞서서는 전문직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변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20대로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창업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음,
확실히 학생 창업의 그 수준에서는 플랫폼과 뭐 사스 쪽 이제 웹 개발로 할 수 있는 창업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요. 뭐 실제 존재하는 이렇게 유형의 제품이나 물류, 유통 이런 부분의 창업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 이유는 어쨌든 AI의 발전 속도와 함께 개발 난이도의 현저한 이제 좀 현저히 개발 난이도 현저히 낮아짐 플러스 비용이 굉장히 낮아짐 특히 학생 때 쓸 수 있는 유료 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좀 저비용으로 빠르게 제품을 좀 웹상에서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AI를 업무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방식에서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겠네요. 네네. 그 코딩을 바로바로 잘 해주는 툴들이랑 뭐 디자인을 바로바로 좀 빨리 접근해서 그걸 뭐 코드로 바꾸고 뭐 이런 툴들만 있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구현해내기가 쉽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좀 많이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까 지금 AI 때문에 취업 시장 문도 닫히고 하면서 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친구분들 중에서 지금 졸업생들 중에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전문직 준비하거나 뭐 대학원 가는 비율도 높다고 하셨는데 또 동시에 AI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툴 때문에 창업이 좀 쉬워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예 창업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성님이 보시기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전문직이나 대학원 코스, 뭐 아예 바로 취업에 뛰어드는 코스, 그리고 창업하는 코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어, 그래도 창업하는 비중은 아직 10%가 안 되는, 더 낮은 것 같습니다. 한 5%가 안 되는 것 음. 같기는 하고요. 음, 전문직을 준비하는 비중이 저는 거의 50%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전문직이 되는 비중이 그 중에서 한 절반? 25%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나머지 70%는 모두 다 결국에는 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창업하는 인구는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어, 창업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 같고, 그보다 더 높아질 건 그 창업팀으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게 그냥 개발 난이도에만 그 상관관계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창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친구들은 좀 그래도 좀 캡이 있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곳들에서도 충분히 월급을 주고 하면서 좀 일을 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좀 다들 꼭 대기업 아니어도 꼭 지금 뭐 업력이 몇 년 이상 된 곳 아니어도 뭐 이런 곳들에서 일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미래는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지금 20대를 대표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틀어보면은 보성님 개인은 지금 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그 20대로 규정된 그 세대를 대변해서 나오긴 했고, 그리고 제가 뭐 사실 그렇게 20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 어쨌든 지금 세대에서는 가장 흡수력이 좋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학생 때의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창업 허브가 되는 그런 좀 비전도 갖고 있고, 뭐 대학교들의 뭐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정말 많은데, 그 커뮤니티들의 뭐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주고, 그들이 그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면 지금 AI를 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한쪽에서는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뭐 애셀러레이터 활동을 하는 중이고, 뭐 다른 한쪽에서는 직장 외에도 막 프로젝트를 조금씩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뭐 디스코드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또 친구의 친구들을 뭐 초대한 다음에 뭐 테크크런치나 뭐 아니면 뭐 저희 뭐 비즈카페에서 올려주는 그런 해외 번역 기사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하자. 좀 그런 쪽의 노력을 뭐 직장 외에 저만의 이렇게 하면 20대 애들 AI도 잘 쓰고 더 똑똑해질 거야라는 좀 가설을 갖고 좀 검증해 보고자 하는 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도 그 두 가지 일을 좋아해 주시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서포트 해 주시고 또 병행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직장이어서 왔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한국인들에게 더 개방적인 환경이 갖춰지기를 바라며,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멋지게 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랫동안 붙잡고 물어봤는데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고요. 지금 밑에 자막에 써놓은 것처럼 AI는 기술 발전 계속 폭발하고 있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저성장 제목이 너무 국면으로 우울해요. 들어가고 있고. 네.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이제 사실 저도 겪어봤지만 그 20대 후반 중후반 이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좀 취약하죠. 어디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도 많이 하고 저도 막 이런 커리어 저런 커리어 다 준비해보기도 했는데 보성님이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이니셔티브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꼭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뭐 저희 쪽에 뭐 홍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아까 해외에서 AI 트렌드나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툴을 한국에서도 많이 접하고 좀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희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많이 교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서로 좋은 소식들 있을 때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끔 나와주세요. 바로 나오겠습니다. 네, 보성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